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내 끝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인 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항전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유럽 국가의 초기 단합을 느슨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열의 양상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감돌고 있는 휴전을 바라는 그 흐름은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압박이 아마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 26일 북해를 통과하는 가스관인 노르드 스트림 1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20%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강화되는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해서 유럽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각국이 지난 5년 동안 소비한 소비량에 비교해서 가스 소비를 15% 줄이자는 절약 캠페인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이 발표되자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나라는 바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 바깥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밀어내야 한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 등 서방 진영에 대해서 공격에 필요한 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최근 200여 곳의 러시아 후방 보급시설과 지휘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가 하이마스, 즉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데요. 동부와 남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무기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남부 거점 도시인 헤르손시가 러시아군 보급로인 헤르손 대교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포격으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 군이 고립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헤르손이 곧 탈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필립스 오브라이언 세인트 앤드루스대 전략학과 교수는 전력이 약화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진격을 예상보다 빠르게 포기할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어디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낼지가 관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대로 2014년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은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신무기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선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렉스 제르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미국과 화상대화에서 수백 대 아니 수천 대의 하이마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효과적인 반격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대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전장에 투입된 하이마스는 12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동부 돈바스 지역은 현재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 점령한 후에 전선을 넓히는 작전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치열한 전투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공격 함락으로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에 지친 병력의 재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도 했죠. 현재 시간 19일자 가디언은 미국의 의회 보고를 인용해서 현재 7만 5천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사망자만 4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수미, 바크무트 등 전역에 산발적으로 지금 포격을 가하고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주력 부대는 도네츠크와 남부의 공세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합병 작업을 병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병 대상 지역은 남부 지역인 헤르손, 자포리자, 그리고 남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 등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러시아 점령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러시아 연방으로 합병한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 붉은색을 칠한 영역을 영토화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황에 따라서 붉은색 부분이 늘어날지 또는 줄어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인 분홍색 부분 즉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 탈환을 자신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쉽지 않죠. 러시아는 크림반도 인수 합병 방법과 비슷한 다중적 합병 시스템 즉 플레이북을 사용해서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합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빠르면 9월 러시아에 합류하기 위해서 가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인 ISW는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연방 통합 투표일이 9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점령 지역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SW는 러시아군이 올 가을 합병 일정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추가 영토 확보 작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합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에 신속하게 조작된 국민투표에서 러시아와 합병 찬성표 90%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전쟁 전 반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즉 DPR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의 대사관을 개관하고 최근에는 북한이 독립국 승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일부가 러시아 영토가 되기 위한 국민투표를 조작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역에 불법적인 친러시아 관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항해서 이 지역 병합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주민이 억압된 상태에서 러시아 연방 가입 찬반 투표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투표를 얼마나 보이콧할 수 있는지 그런 대목에서는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NSC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런 불법적인 계획을 백일하에 노출시켜서 불법적 약탈적 합병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의 이런 음모에 미국과 동맹국의 신속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러시아는 합병 작업을 서두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점령지를 러시아 연방에 합병해서 러시아 영토가 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 병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의 영토 탈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러시아 연방의 침략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 연방 국민에게는 이제는 특수작전이 아니다. 전시체제다.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따라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자국민에게 대한 전쟁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암담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국면에서 만약 끝난다면 서방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에 맞부딪히게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중국의 거세지는 대만 침공 압박과 동북아시아의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후에 계속될 부단한 후속 침략 위협은 꺾이지 않고 서방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럽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날이 올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